서울 황학동 일대에 오래된 물건들의 거리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시장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오래된 물건들, 재밌는 물건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쓰시던 물건들. 때가 타고 먼지가 끼고 버려진 물건들이 새롭게 가치를 갖는 곳. 몰려드는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제법 쏠쏠한 곳이죠. 굉장히 재밌는 친구. 예. 황학동에서 인사는 제일 잘합니다. 그 친구가. 우리 동네 담배가게 이 거리의 상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남자.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 훌쩍 큰 키에 30대 후반쯤 되었을까요? 너도 나도 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안녕하세요. 꽤 젊은 친구인데 인사성 하나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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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인정하는 황학동의 마당발.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건배. 고물 덕분에 인생이 확 피었다는 영민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한때는 청계천을 되살리느냐 마느냐 그 문제로 꽤 시끄러웠던 동네입니다. 청계천을 되살려 놓을 자리에 노점상이 즐비했으니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지금은 옛일이 되었지만 노점상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떠나니도 있지만 인근에 둥지를 터니도 있고 주말이면 뒷골목 좁다란 길을 따라 마치 징검다리를 놓듯 좌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좌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규모는 예전만 못하지만 오래된 물건들은 그래도 아직은 이 동네에 와야 제대로 대접을 받는답니다. 오랜 세월 이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 덕분이죠. 사장님. 와, 저기도 있네. 문나 인형 큰 거. 저 큰 거. 이 가게도 벌써 20여 년째랍니다. 여긴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 여기가 풍물시장 최고의 보물창고입니다. 천장까지 물건이 주렁주렁. 벽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네요. 주인이. 왜 천장에 이렇게 물건이 많아요? 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팔아. 안녕하세요. 아, 발길 닿는 곳마다 인사하기 바쁜 영민 씨. 게다가 호칭은 전부 형님입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하고. 네. 저 여기 노점할 때부터 많이 도와주신 형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20년 동안 보고 지냈으니까는 되게 다 친척 같은 느낌? 진짜 먼 친척보다 더 가까운 느낌? 좋은 것이 있다며 비밀 창고를 공개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라와요. 네. 이 사장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와 대단하다 진짜. 이거야말로 고물이 보물이 된 거네요. 작품이네요 작품. 고물을 모아서 장갑차 모형을 만드셨답니다. 사장님 뭐 만드는 정성에 비하면 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엮으면은 노래방 기계가 들어갔어. 노래방 기계. 돌아가게. 버려진 물건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박사님이신데요. 이 부속 하나하나 모아갖고 진짜. 온종일 구경해도 심심치 않을 것 같은 만물시장. 영민 씨가 아웃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와 이거 좋다.
이거 좋지. 이거. 네, 딱따구리랑. 딱따구리. 이걸 보고 자란 애들이 지금 한 40살, 50살 됐죠. 예, 저도 이거 예전에 이거 보면 이게 영사 필름인데. 그렇지. 애니메이션 이거 지금 그게. 나무 막 두고. 야, 그게 이 릴필름이네요. 평생을 벌어가지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이걸 하면 엔돌핀이 돌고 병도 안 걸려 이거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열심히 우리 와요. 전화기라는 거거든요. 이거 전화기에 이거 73년도 다이알지. 다이알지. 색깔이 특이한.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흑백 TV도 있습니다. 같은 거 뭐 이렇게 노타리고 그거 110V. 옛날 흑백이에요 흑백. 그럼 형님 저 오늘 하나만 3만 원에. 제가 가게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닦아서 진열하려고. 근데 저게 칼라가 좋아가지고. 네. 그래 하나 내가 우리 동생 생각해. 아이 사람은 참. 오늘 비가 와서 물건을 많이 못 샀는데 아유 감사해요. 70년대 TV에 80년대 만화책까지 오래된 물건이 어느새 양손 가득입니다. 60년대, 70년대 이런 물건들, 또 제 추억이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수집하고 있어요. 외모는 디지털 세대인데 어쩌다 취향이 아날로그 복고풍을 좋아하는 수집가가 된 것일까요? 저의 보물창고, 제 가게입니다. 만물시장 근처에 영민 씨의 가게가 있습니다. 이게 제 가게인데 수집해놓은 물건들로 이렇게 진열해놓고 사람들 추억 생각할 수 있게 꾸며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70년대 거 오리지널인데 이렇게 큰 게 세트가 잘 안 나와요. 가장 좋아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렇게 울고 웃고 찡그리고. 제 별명은 이 울보였어요. 어렸을 때. 텔레비전 위에 이게 항상 올라와 있었는데 한 10년 전인가 우연히 이 시장에서 이걸 발견하고 거금 그때 당시 한 100만 원 돈? 여기 손님들은 여기 2층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걸 만들 때부터 이게 제 다락방이라고 개인적으로 부르고 있는 공간이에요. 제 보물창고입니다. 이렇게 쭉 진열장에 따라서 하고 있고. 오래된 물건이 이 공간에만 1천여 점. 당대에는 흔하디 흔했으나 지금은 귀해진 추억으로 가득한 물건들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버렸을 물건들. 하지만 그 물건에 시간의 가치를 더하니 지금은 그리운 물건이 됐네요. 호돌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잖아요. 호돌이가 있고 쇠고기라면 그리고 성적표. 여기는 연필깎이에 담긴 사연도 무궁무진하답니다. 딱 앞으로 당기면은 이게 압축이 되는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막 다 손잡고 놀았는데 맞아요. 신기했었어요. 짠. 지금은 다 결혼하셔갖고 애엄마가 된 원조 요정 아이돌이죠. SES 1집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뮤직비디오의 초창기라 댄스가 유행이었어요. 나를 믿어주길 바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면서 남자지만은 굉장히 따라 부르면서 따라 춤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40을 바라보는 남자가 지금은 20대로 돌아간 듯 흥겨워 보입니다. 세월은 흘러도 추억은 나이를 먹지 않으니 어쩌면 오래된 물건에는 시간을 되돌리는 힘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집집마다 흔했던 못난이 인형은 전부 어디로 자취를 감춘 걸까요? 컴퓨터에 밀려 퇴물 취급당하던 장난감도 지금은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고물은 당대 시대를 소환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에게 추억은 있잖아요.
근데 그 추억을 오래된 노래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고물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고 쓰임을 다하고 잔재만 남은 물건들.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이는 이것을 보물이라 부른답니다. 세 남자가 추억 사냥에 나섰습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 진짜 이불 위에서 막 뛰어나오고 엎어지고 뽀뽀라지고 이런 생각나지 않나요? 코올리게 꼬마들 가슴에 불을 지폈던 바로 그 영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 만화 영화가 다 큰 어른의 가슴에도 불을 지핍니다. 야, 너 아직 깡통인데 저기 기억나? 불량식품 사 먹을 돈도 귀했던 시절,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던 그 시절이 지금은 왜 그렇게 그리운 걸까요? 옛날 생각나시라고. 예. 하나 먹어봐. 네, 옛날 많이 먹었는데 이거. 그 앞에 학교 앞에 이거 맨날 팔았잖아. 이거 10원, 10원, 20원, 5원. 여기 또 추억에 빠진 남자가 있습니다. 보아핏이 얘가 얘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그 암살자야. 우리나라에서는 어쌔신 아이뉴 파드 할 때 그 포기하면서 아이뉴 파드 축구했어요. 그 음악들 그 전주곡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관에서 그 까만 블랙 스크린 안에서 그 음악이 들리는 순간 거기서부터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가슴 속에서 막. 와. 맞아요. 아 아시죠? 알죠. 아. 청춘의 묘약이 따로 있을까요? 때로는 음악이, 때로는 그 시절의 장난감이 마치 요술처럼 수십 년 세월을 훌쩍 뛰어넘게 합니다. 중년의 넥타이 부대도 순식간에 무장해제시키는 어른들의 장난감. 그것은 어쩌면 추억이라는 두 글자인지도 모르겠네요. 장사를 하다 말고 영민 씨가 갑자기 발길을 서둡니다. 뭐 물건이 있다 그래갖고 구경 가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에 무턱대고 나온 걸 보면 마음이 꽤 급했나 봅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영마 어서 와라. 아. 추워. 밖에 추워요. 춥지? 네. 아, 저 호빵통도 있네. 호빵통 있지. 네.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수집상의 사무실입니다. 영민 씨에겐 보물섬 같은 곳이죠. 야, 지금의 김태익 미모입니다. 예, 태연실 선생님. 이렇게. 고무회사. 얼마나 신발이 좋으면은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고무신이랍니다. 야, 진짜 참. 그때 그거 내가 갖고 싶다고 했던 포스터 없나? 옛날에 자료에서 봤는데. 뭐가 있어요? 아니, 포스터가 구하셨다래요, 그 지방에서. 기빌 저기 선수의 저거지 스승. 도대체 어떤 포스트기에 마흔이 다 된 남자를 어린아이처럼 설레게 하는 걸까요? 오. 봐봐. 역도산. 와. 역도산에. 맞다. 역도산의 영화 포스터라니 참 오랜만에 보는 물건입니다. 야, 제가 포스터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야, 근데 진짜 좋다. 희귀성. 다른 포스터는 젊은 친구가 이 영화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유쾌한 거다. 무려 반세기 전에 그것도 그리 흥행작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아, 요즘에 진짜 장사해갖고 이거 모으려고 아껴 쓰고 있어요. 고맙다. 네, 형님. 아, 제가 감사하죠. 좋은데 있어. 네. 형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지방에서 구해주신 게 또 너무 좋네요.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사갖고 와야겠어요. 포스터 한 장에 쌈짓돈 다 내주고도 마냥 행복한 영민 씨.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구예요? 저희 처입니다. 예. 예. 뭐예요? 아, 이거 네. 그 지구촌 형님 알지? 네. 아, 지구촌 형님이 지방에서 갖고 왔다고. 짠. 영화 포스터. 아, 이게 역도선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한 프로레슬링 선수였는데 내가 이거를 그 설경구 씨 나오는 영화에서 보고 이 포스터를 엄청 찾았었거든. 근데 뭐 나한테 오늘 양도했어. 아 그래? 비싼 거야? 이거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가격을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비싼 거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되게 비쌌을 텐데 지구촌 형님이 싸게 줬어. 아, 이게 다른 포스터 엄청 많은데 맨날 포스터 다른 거랑은 다르다고. 사고. 역도산 밟아라, 숙여라. 이런 걸 사오면 표정이 달라져요. 벌써 표정이 엄청 흐뭇해하면서. 아니, 진짜 않아? 네. 그리고 되게 막 어렸을 때 뭐 상 타거나 칭찬받으면은 들어와서 엄청 좋아하는 그런 표정으로 항상 늘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아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 많이 이해해 주려고 네, 노력을 하죠. 근데 가끔 이해 안 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게 희귀본도 많아요. 두 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희귀본의 가치를 누가 알아줄까요? 하지만 영민 씨에게는 보물단지랍니다. 그렇죠. 엄청 흐뭇해하면서. 맞아. 진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게 네. 포스터랑 리플렛이랑 있는데요. 네. 일단 리플렛은 얼마 전에 정리가 거의 다 돼서 짠! 엄청나죠? 이게 50년대 거예요. 50년대부터 어지간한 영화 포스터는 다 이 집 안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장 앞에서 지금도 리플렛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거리가 설명돼 있어요. 리플렛이랑 포스터랑 같이 모아야지 더 값어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포스터는 리플렛은 개인들한테 나눠줬으니까는 혹시나 그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이 포스터는 그 물자도 없었고 먹고 살기는데 이걸 누가 모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해요. 처음에는 적어놨다가 포기를 하게 됐는데 한 2, 3억 정도는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리플렛이랑 포스터랑 해서 한 5,500장? 5,600장? 눈앞의 현실보다 좋아하는 것에 인생을 투자한 남자. 방안 가득 그 남자의 청춘이 펼쳐집니다. 열정과 고집이 없었더라면 엄두도 못 냈을 세월들. 남들은 필요 없다고 버리기 바쁜 지난 것의 추억이 이제는 모두의 감동이 됐답니다. 주로 외화 포스터 위주로 많이 모았거든요. 친구야, 한탄하자. 문구도 너무 좋고요. 제가 가끔 이거 사진 찍어갖고 친구들한테 보여줘요. 사실 영민 씨는 국내 최고의 외화 포스터 수집가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53년도에 이 외화를 상영해 준 거는 8개국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고. 시작은 단순한 계기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죠. 저는 이때 당시에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제가 80년생인데 50년대 영화를 어떻게 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주말에 영화를 매번 보셨거든요. 근데 이게 다 주말에 영화에 나왔던 영화들이. 그 시절의 안방극장, 그곳에서 우리는 세계를 만났고 총잡이를 알았으며 영화 같은 미래를 꿈꾸기도 했죠. 언젠가는 나도 주인공이 되리라.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주말의 명화는 삶의 원동력이기도 했답니다. 그 시절의 감동을 찾아 잠시 짬을 내봤습니다. 지난 날을 추억하다 보면 잊고 있었던 그 무엇을 찾아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70년대 국제통일부 이런 것들은 다 오리지널 포스터예요. 네. 선생님이 아마 보시면서 기억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네, 기억나요. 네. 하숙생. 네.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했죠. 아, 노래가요? 네, 노래가 이 라디오 드라마였어요, 원래. 아, 하숙생이요? 예, 하숙생이라는 라디오 드라마인데 거기에 최희준 선생님의 인생은 나그네에게 하는 그 노래가 이 라디오에 처음이라 끝에 딱 나와서 그 노래 굉장히 히트했죠.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여드름 청춘이었던 시절 가슴을 설레게 했던 노래. 당시 최희준 씨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가수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인생을 건 참 용감한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그것만 부여잡고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걸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말입니다. 야, 이거 보통 취미가 아니면 이거 모으기 힘든데. 저희 때는 최고의 만화가 61년 초에 라이파이란 말이에요. 라이파이. 그 라이파이 만화책이 실질적으로요 거래되는 게 건당 3천만 원 정도. 그래, 그렇게 된다. 와. 지금 산호 선생님이 저 팬클럽 회원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 저 그분들 진짜. 만화는 지금도 봐요. 지금도 많이 봐요. 짠.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뭐죠? 옛날에 아이스크림. 아, 맞아요. 네. 제가 가끔 손님들하고 이거 나눠 먹거든요. 이 통도 83년도 거예요. 네. 아, 이런 게 맞아요. 먹어도 됩니까? 네. 와. 맛있네. 아련했던 그 시절의 추억도 떠오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좀 굉장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만추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추요? 그때 문희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근데 그 필름이 없어요. 옛날 걸 약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맞아요. 새 것만 좋아하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옛날 게 참 보존되어 있질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좋은 영화들이 필름이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고생하십니다. 젊은 친구가 언제 이렇게 많은 물건을 모았을까요? 이건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돈이요? 네.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여기 신설동에 학원을 나와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 시장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해서 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게 업이 돼갖고 번대로 다. 가난했던 탓일까요?
새 것보다 헌 것이 더 좋았고 조금 모자란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답니다. 18살 소년에게는 신기한 세상이기도 했죠. 주머니에 한 5만 원 남짓 되는 돈을 갖고 고물상을 가서 리어카를 사서 거기에 추억의 과자나 이렇게 아이스케이크를 싣고 했던 장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 눈이 오고 비가 오면은 영업을 못하고 또 그것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본인들의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여기 옮겨서 하고 여기 옮겨서 하고. 메뚜기 신세를 면한 건 27살 때였습니다. 겨우 한 평짜리였지만 장사는 제법 잘 됐고 그때부터 추억도 팔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두렵기는 했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고 싶은 길이었지만 이정표가 없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가지 않는 길,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했죠. 남양주에 있는 영민 씨의 창고입니다. 이번에 경매장 가서 또 받아온 물건이 정리해야지. 아이고. 요즘 물건들이 안 나와. 좋은 게. 짠. 오, 담배. 세월 담배. 이다영 함보루.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요.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하거나 또 이렇게 창고 관리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시절부터 응원을 보내준 친구이기도 하죠. 학교 다닐 때는 이 친구가 되게 싸움도 잘하고 유명한 친구였고, 정민이는 작고 왜소해가지고 따로 건들면 다칠 것 같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건을 모으고 사들인 걸까요? 평생을 팔아도 다 못 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한 2만여 점 정도 되고요. 여기는 한 10,000여 점. 여기는 보물되기 기다리는 저장고. 예. 겨울 양식도 너무 많이 쌓아두면 무용지물이 되는 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담배를 70년대, 80년대 담배를 이렇게 수집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담배도 있고 외국 담배들도 있고. 수십 년 전 담배까지 과연 이 친구 고민은 없는 걸까요? 아낄 것을 아끼고 물건을 샀는데 생각보다 많아진 거예요. 이거 뭐하지? 누구나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이거를 가지고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수익도 낼 수 있을까?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넘어지면 일어서고 다시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장사는 늘 파도 타기와 같았지만 수집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한테 버려진 물건은 가치를 다시 재평가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마트에 가서 공산품처럼 뭐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으면은 거기에 기준에서 좀 싸게 팔거나 조금 비싸게 받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기준을 매기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만만치 않은 무대였습니다. 취미가 일이 된다는 것은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되는 것만큼이나 힘든 과정이었죠. 골동품 경매가 열리는 날입니다. 전국 각지의 수집가들을 만나는 날이기도 하죠. 여기 경매 사회 보는 날이라요. 사회도 보고 또 뭐 물건도 출품하고 물건도 사고 하려고요. 아무나 사회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사회를 맡기는데 각종 생활용품에 고가의 미술품까지 품목에 제한이 없다 보니 골동품 경력 10여 년은 넘어야 경매사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곧 경매가 시작됩니다. 내 물건 누군가 대신 팔아준다는 것이 좀 복잡한 구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뒷말이 없고 가격의 기준도 생겨나는 법이죠. 오랜 세월 경험으로 터득해온 이 시장만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야 막내야. 네. 오늘 사회 볼 때. 네. 너 조금 속도를 조금 슬로우를 해라. 알겠습니다. 너무 특히 고모님 거 할 때 슬로우 하겠습니다. 막내라고 하시나요? 아, 저희 고모님은 제가 청계천에서 뵌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 시장에 저보다 어린 친구가 없어요. 15년째 막내입니다. 예. 출품작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어르신들. 어떤 것을 살까 궁리하는 재미도 꽤 쏠쏠할 것 같습니다. 수신호로 하는데 뭐 10,000원 단위부터 10만 원 단위 아니면 뭐 몇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해갖고 최고로 늦게까지 손든 사람한테 낙찰이 됩니다. 순서는 12달을 상징하는 화투패로 결정합니다. 아이고 잘 뽑네. 4번의 경매장. 순서도 결정됐고 맨 마지막에 이게 7 열림? 7 열림. 드디어 경매 시작입니다. 영민 씨도 긴장한 표정. 자리에 앉으시면 경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물건이지만 그 물건을 돋보이게 하는 건 경매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무 함입니다. 연장통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두꺼워요. 예, 소나무네요. 시작하는 만 낳고 2만, 15,000, 15,000 낳고 2만, 62번 15,000원 낙찰. 15,062번. 교복 입었을 때 썼던 머리 실핀이 이 두 박스예요. 차 받침, 소수민족 이렇게 나무 조각. 예, 재밌네요 이거. 경매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으로 팔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간접 경험을 한 거죠. 2만 낳고 25,000, 35,000 낳고 4만. 이번에는 영민 씨 물건을 팔 차례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가 구한 물건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태극 문양의 무궁화 그리고 봉우리까지 해서 50만 없으세요? 애써 챙겨온 물건인데 손님들 반응은 신통찮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만화책입니다. 60년대 오리지널이고요. 다 상태가 A급이에요. 다 7, 8, 9점이고 제목은 다 달라요. 작가는 하청입니다. 하청. 시작가 100만부터 해볼게요. 100만. 9건 100만. 100만 없으세요? 100만. 보실 분은 좀 이따 보시고. 제 이런 물건이 팔려야지 제가 집에 도움이 되는데. 자, 일차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헐값에 내놓을 수 없으니 후위를 기약할 수밖에요. 뭐 다른 데 또 가니까요. 거기서 또 팔면 되니까. 네, 큰 걱정은 없어요. 예, 가장 좋은 거는 썩지 않잖아요. 제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 정답이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실까요? 엄마 왔어? 아우 박 여사 따뜻한 거 입었어요. 어머님이세요? 예,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박 여사라고.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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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수석 알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굳은 일을 해요. 설거지, 청소.
그래도 아들 집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여기 월급도 받고 그러면 좋은 거지. 그래서 좋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 사실 아들 걱정에 집에 계시라 해도 나오시는 어머니입니다. 자식은 평생 자식이라 잘해도 걱정. 곁에 두고 보아야 마음이 놓이는 어머니죠. 집안 형편 어려운 탓에 공고를 보내야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유난히 밝게 자란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리는 속 깊은 아들이기도 했답니다. 신설동에 학원이 있었어요. 전기학원. 고등학교 때. 그래서 거기 보내놨더니 맨날 와서 쓰레기를 주워오는 거야. 엿장사, 가위, 무슨 브랜드 막 그런 거. 그리고 이만한 푸대로 사갖고 와. 그러다 엄마 이것 좀 골라. 그러고 푸대를 쏟으면 거기에 옛날에 주택복권, 엽서 막 그런 거 있는 거야. 이 새끼는 뭐 이 거지 같은 거 주워서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열받아서 갖다 버리고 막 그랬어. 버리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다 돈으로 보이지. 얘가 어머 이거 우리 아들 갖다 줬으면 다 이거 돈일 텐데. 네. 무엇이든 모으고 버리지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이었죠. 아버지요? 엄청 원망했죠. 도박을 좀 손을 대셔갖고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지하로 가는 계단이 13칸이었었고요. 눈 감고 맨날 세면서 다녔거든요. 거기 들어가기 싫어서. 가난한 아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싫어. 왜? 엄마나 쉬고 있어. 엄마나 쉬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제가 벌어서 대학까지 다닌 아들. 그래도 한 살라도 어린 내가 해야지.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던 아들입니다. 볼 때마다 측은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아들.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까지라도 아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속을 한 번도 안 썩여봤어. 항상 미안해져. 아들은.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의젓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행여 엄마 걱정 끼칠까 힘겨워도 언제나 환하게 웃던 아들이었죠. 숨이 벅차 이제 와 보니 지금은 그 시절도 그리운 추억입니다. 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이른 아침부터 붐비는 거리.
어쩌면 그 옛날의 활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막내가 안녕하세요. 그래. 아유, 그래. 고맙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함없이 인사성 참 바른 영민 씨입니다. 엄마는 인사는 굉장히 철저하셨어요. 제가 바나나 우유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인사를 안 하거나 예의가 없는 행동을 했으면은 절대 안 서주셨어요. 인사는 상대방의 문을 여는 노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알고 마음을 열고 이 시장에서 소통을 해주겠어요. 인사는 그가 건네는 안부이기도 하죠. 최근에 거리의 좌판이 부쩍 늘었습니다. 낯선 얼굴이 더 많아졌으니 익숙한 얼굴이 점점 더 반가워지는 영민 씨입니다. 이분은 화폐 전문으로 하시는데요. 옛날 화폐가 저렇게 지문 하나 안 묻고 다 이렇게 소장하고 있어요. 있다. 화폐 한 가지라도 파고들면 그 세계가 넓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자기 전공 분야가 따로 있는 분들이 많죠. 되게 오래 하셨어요. 화폐 파니까 화폐 사장님 이렇게 불러서 상호나 이런 걸 몰라서 물어봐야 돼요. 사장님의 상호가 있으세요 따로? 가게는 없어요? 아니야 상호. 사장님 뭐 하시려고? 아 제가 이 동네 지도 그리고 있거든요. 연합사예요. 연합사. 연합사. 10년 만에 알았네요. 연합사라고. 그럼 여기 뒷골목에 연합사라고 이제는 하나 체크를 하고. 영민 씨는 요즘 이 거리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각자의 고유 아이템이 있으세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화폐랑 우표 전문가. 또 저기 가면은 미국 물건, 어떤 사람은 일본 물건, 어떤 사람은 도자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돼 있어갖고 저는 그런 것들을 어느 가게에 가면 뭘 판다라고 체크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길에 있으면은 어디서 뭘 파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필요한데 이 시장이 너무 방대해서 찾기가 힘들거든요. 아무데나 펼치면 좌판이라지만 그래서 알짜배기 정보가 더 절실한 곳이 이곳 시장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왔을 때는 청개고가 있었어요.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펼쳐졌었어요. 크게. 그 고가가 있던 시절부터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인물 한 명 한 명도 지금 지도에 표현하려고 계속 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경력 30년, 청계천의 마스크. 어디에서 누가 어떤 장사를 하는지 그리고 특징이 무엇인지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죠. 길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멋쟁이 사장님 여기 ABS 상사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도 안 되는 실력자 중에 한 분이다. 지금 가게에 내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한 이렇게 진짜 중간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가게 안에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가게예요. 군대 물품은 30여 년. 그간의 세월이 가게 안을 가득 메운 듯합니다. 이 안에가 상당히 그 7평인데 영수했는데 지금 그 소개는 이제 뭐 안 나갔기 때문에 못 하고. 주인도 입장 불가라니 참 별난 가게. 그래서 매력 넘치는 가게랍니다. 여기는 가게를 사진으로 해갖고 요 지도에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가게가 정말 너무 좀 이상한 나라 앨리스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야 이걸 보면은 야 이 사람 아티스트인가? 뭐 작가인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군대 물품이 좀 좋으신가 봐요. 좋은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그 같이 그 더불어 가는 그 밀리터리 록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그때 무슨 영리 목적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우들하고 같이 가고 나이 먹은 월남전에 갔다 온 선배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 막 호흡을 같이 한다는 거지. 요 지도 열심히 만들어 갖고 이 녹들이 보이게 예, 꼭 하겠습니다. 한내 또 하면 또 여기 녹들 하면 좋지 또. 예, 알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예. 언젠가 지도가 완성되면 이분이 어디 계시는지도 잘 알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상무님한테 연락 드렸는데 풍문시장 돌아다니는 거. 근데 요거는 스케치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LP 부부 사장님, 예, 아주 인코처럼 같이 장사해서 제 부부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 가게도 LP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가게랍니다. 예, 음악하는 집은 가게 사운드부터 나눕니다. 이야, 저한테도 없는 앨범이 이 집에 있었네요. 1983년에 발표한 앨범이었죠. 사실은 이 지도를 그리는데 첫 번째 목적은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이 시장을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의 업적을 조금 흔적을 남겨드리고 싶은 게 제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살아도 녹록지 않았던 현실. 그래도 영민 씨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남자 영민 씨처럼 말입니다.